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9일 화요일 방송입니다. 오늘은 저녁 시간대에 지금 방송 들어오는 길이 상당히 좀 포근한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날씨가 포근하면 또 눈이 한번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아주 개인 소설 같은 생각도 좀 해보는데 겨울이 굉장히 추운 날씨가 어제 좀 매섭게 느껴졌는데 오늘 저녁에는 또 약간 체감상 약간 포근한 느낌도 좀 드네요. 자, 마시마로님 들어오셨고요. 왈왈님, 네, 서보현님, 안지연님, 오제이티님, 뿔란천사님, 티파니님, 예, 동고노인님, 추윤양님, 타시기님 등등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예, 뿔란천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잘 안 보이셔서 최근에 아주 반갑습니다. 민돌아빠님도 예, 들어오셨고요. 보리콩콩우왕님, 네, 안녕하세요. 다들 이제 누림 주시고요. 리시아님도 들어오셨고 대부분 다 평소에 자주 들어오시는 분들 역시 오늘도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글을 올리지 않으신 분들도 자주 계속 들어오신 분들 들어오신다고 믿고 있고요. 네, 카카오킬러님, 아르또 아트라우드님, 예, 안녕하세요. 네, 노마드님도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최근 시장이 삼성전자가 조금 안정을 찾는다 그럴까요? 주가가 오늘은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처럼 계속적으로 이제 빠지는 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다소 조금 안정을 찾으면서 지수단의 안정은 조금 있습니다. 근데 빠진 거에 비해서 이제 시원하게 올라가는 것들이 오늘은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긴 했습니다만 섹터별로 종목별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예견되는 일부 섹터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은 있는데 역시 시장에 돈들이 좀 많이 궁색하게 좀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A를 살려면 B를 팔아야 되고 C를 살려면 또 B도 팔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약간의 수급이 한쪽을 사기 위해서 또 한쪽을 팔아야 되는 그런 쪽이 수급적인 흐름이 좀 있다는 것도 시장에서 좀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하지 못하고 거래대금 거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죽어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좀 살아나는 듯한 거래대금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거래대금이 부족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연속성의 부분 다음날 좋다 오늘 좋고 내일 좋고 이 연속성에 대한 부분도 좀 부족하고 섹터별로 또 순환매가 되면서 업종별로도 올라가는 종목 빠지는 종목이 또 다 차별화돼서 가기 때문에 상당히 그 가운데 종목을 고르는 것이 좀 쉽지 않은 그런 모습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종목 선정이 가장 지금 어떤 섹터를 갖고 있는데 그 섹터가 다 같이 올라가는 시장이 또 아니라는 점에서 종목 선정에 대한 그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커지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지미 K님도 들어오셨고, 사랑추님도 들어오셨고, 미카엘 FC님 등등 다 들어오셨습니다. 자, 일일이 많이 들어오신 분들 계시지만 다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이야기를 바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0.06포인트, 그러니까 거의 보합으로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 초반 삼성전자가 일부 상승 출발한 가운데 의료 AI와 그 원격 진료 관련주, 그리고 종유,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원전, 음원 음반, 로봇 등 강세 출발 보였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이거는 이제 대부분 다 카메라 모듈도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율주행과 카메라 모듈, 그 다음에 로봇,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역시 트럼프 관련, 그리고 특히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그런, 대선 당선 이후에 어떤 그런 흐름들이 여전히 좀 이어지는 섹터로 보이는 것 같고, 정유나 에너지 쪽은 역시 이제 유가 부분 흐름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도 영향을 역시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뚜렷한 등락 재료가 부재한 가운데 차기 트럼프 정부 인사 임명에 따른 일부 영향을 받으면서 어디에 장관이 누가 됐다 이것 때문에 이와 관련된 트레이딩 역시 나타나기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의 NAHB 11월 주택시장 지수는 전월이 43이었는데 이번 달 나올 지표가 46으로 나왔습니다. 역시 경기가 견조하다는 뒷받침이 되는 경기 지표가 나왔고 여기에 따라서 금리가 좀 높게 형성돼 있고 강달러도 환경이 지속됐는데 다행히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4.5%대에서 이제 더 치솟지는 않고 하방 압력을 다시 좀 받고 있는 모습이 다행이고요. 강달러도 약간 좀 소진됐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원달러 환율이 1390원대 초반 정도까지 내려오면서 강달러가 조금 진정되고 있다는 점도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게 빠지지 않고 좀 버텨주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도 있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도지
예, 그래서 지금 수장 머스크죠. 이쪽 관련된 효율화 부서인데 교통부 수장 후보 에밀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버 출신인데 이 에밀 마이클이 우버 출신이라는 것은 역시 이게 자율주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로보택시나 이런 것들 관련이겠죠. 이것 때문에 FSD 자율주행 규제 완화가 또 부각이 됐습니다. 테슬라가 5.6% 이상 이슈에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로부터 일단 테슬라가 급등을 보였고요. 엔비디아는 1.3% 빠졌는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블랙엘 과열 이슈 부각에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테슬라의 블랙엘 과열 발열 이슈는 오늘 오전에 블랙엘을 만드는 메이저 밸류체인 두 개의 업체가 일단은 정상적으로 지금 물건이 지금 배송되고 있다. 그러니까 일정 지연이 없이 지금 잘 나가고 있다라고 오늘 오전에 외신을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이 블랙엘 관련된 만드는 밸류체인 두 개 회사가 같이 그걸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는 이 블랙엘 과열 이 분 때문에 아마 설계 부분을 바꾸면서 또 엄청나게 지연되는 거 아니냐, 몇 개월 지연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지만 일단 그 우려는 오늘 오전에 완전히 그런 우려는 없다라고 시장에서 밸류 체인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확인해줬기 때문에 일단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현물 순매도가 지속됐고요. 삼성전자는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오후장에는 약보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오전에 현물을 살짝 사긴 했지만은 오후장에 현물 매도로 돌아섰고 역시 선물만 사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상승폭이 축소되는 게 좀 아쉬웠죠. 이틀 동안 장중 상승폭으로 보면 이틀 누적 한 15% 정도까지는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고 외국인들이 오전에 창고를 통해서 좀 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막판에 끝나고 나니까 삼성전자는 순매도를 일단 전환했다는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흐름이 계속 나왔고 외국인들은 현물 8거래일 연속 순매도로 나타냈고요. 전일도 오전에 순매수했지만 오후 들어서 순매도 전환하면서 지수 상승폭을 축소시키는 모습을 오늘도 보였습니다. 자, 인터넷 게임 그리고 엔터 미디어 중도 성장주로서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자율주행 등 트럼프 수혜 테마주 위주의 수급이 유입됐다 볼 수 있겠고 게임주 같은 경우도 크래프톤 등 예상치 상회한 실적이 발표되면서 일부 게임주도 주가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스타 관련된 2024 지스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일단 모멘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4대 엔터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아티스트 리스크가 있는 하이브가 상승률 입장에서는 오늘 조금 상대적으로 저조하긴 했지만 대부분 기획사, 4개사가 대부분 다 좀 괜찮았고요. 문화 수출, 컨텐츠에 대한 수출 관세 장벽은 다소 좀 동떨어져 있다. 이런 관세 장벽 우려는 좀 없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3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놓고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온기로 상당히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부분에 기획사들이 최근에 모습이 상당히 좋습니다. 코스닥은 엔비디아 실적 대기 그리고 지수 상승 모멘텀 부재에 따라서 테마 장세가 전개됐고요. 이벤트 부재 속에 테마 장세가 보이면서 특히 HLB 그룹주는 전일 급등을 나타내는데 오늘은 바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매물 출회됐고 일부 종목은 사실 좀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AI와 밸류업 장세 속에 소외됐던 엔터 그리고 중국 비자 면제나 JYP 엔터의 호실적 발표 이후에 일단 말씀드렸던 엔터주가 양호한 주가 흐름이 지속됐다는 점 보이고 있고요. M&A 이슈로 봐서는 CJ 바이오사이언스가 모회사 바이오 사업부 매각 소식에 장중 상한가에 올랐고 루닛발 호재 이후에 매기가 확산되면서 의료 AI주도 오늘 주가가 원격 진료 관련주로 또 분류가 되면서 같이 주가들이 올라왔습니다. 자, 코스피는 장 초반 개인과 외국인들 순매수 이어진 모습을 보였지만 기관이 오후 들어서 순매수 전환하고 매수폭이 확대됐고 외국인들은 순매도 전환하는 것이 좀 아쉬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목요일 새벽이죠. 한국 시간으로 블랙웰 발열 이슈 등의 잡음이 발생하는데 어떤 코멘트를 낼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국내 반도체 대형주들은 다소 좀 관망하는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엔비디아 실적에서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워낙 이익률이 워낙 높았고요. 그 마진율이 70% 중반 정도니까 여기서 얼마나 더 높아져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거고 블랙웰 관련된 여러 가지 발열 이슈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코멘트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등등이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HBM 관련해서 이제 어떤 코멘트를 또 낼 것인가 수요 부분뿐만 아니라 이 HBM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따라서 다양화된 다각화된 조달을 한다 이러면은 삼성전자에게는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HBM 관련된 이슈도 코멘트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다소 조금은 관망하는 분위기 반도체는 엔비디아를 보고 대응하자. 엔비디아 쪽에서 만약에 뭔가 삐끗해버리면 반도체가 또 한 번 낙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는 분위기로 일단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업과 운수창고, 기계가 강세였고요. 반면 보험과 건설업, 철강, 금속은 약세였습니다. 오늘 조선업종은 다시 상승폭으로 나타났는데 전일 한국조선해양과 하나오션이 나란히 두 척의 LNG 운반선 수주 공시를 띄운 데 이어서 최근에 모로코발 대량 수주 가능성 기대감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현대미포, 삼성중공업도 강세였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엔터주는 최근에 JYP 엔터가 3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타났고요. 신인그룹 앨범 발표 소식, 그리고 블랙핑크와 BTS의 컴백 앞두고 이제 완전체 내년에는 가능하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엔터 4사가 동시 상승을 주었고요. 트럼프 행정부 에너지 장관 후보로 초소형 원자로 스타트업 이사회 멤버이자 리버티 에너지 CEO인 크리스 라이트가 지명되면서 원전과 에너지 관련주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두산 엘리베이터 등의 원전 관련주, 그리고 LS일렉 등의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가 나타났고요. 신한울 3, 4호기 원전용 SSLW 납품 소식에 이어지면서 BHI 이게 급등속이 나타났고, 한국가스공사도 장중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셰일가스 관련된 테마가 오늘 굉장히 강했다 볼 수 있겠고요. 바이오 업종은 약세였습니다.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펩트론 이런 종목들 좀 약세였는데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이 다소 좀 나타났다는 거. 백신 회원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에 관련된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이 오늘도 영향을 미치면서 다소 조금은 바이오주가 조금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다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추가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소각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이야기를 내면서 어제 오늘 그래도 셀트리온은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을, 셀트리온은 또 굉장히 좀 차별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HLB 차익 실현 매물로 역시 이제 제약바이오 오늘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모습도 나타났고요. 그래도 서비스업은 강세였습니다. 역시 인터넷과 게임 쪽인데요. 네이버, 크래프톤, 넷마블 등의 인터넷과 게임 업종 저가 매수 일단 들어왔다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업종 약세도 불구하고 엔터주 강세 있었지만 지수는 일단 하락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오락문화, 의료정밀기기 강세였고, 반면 기타 서비스와 제약은 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캐비도라는 분께서 올려주시는데 맞습니다. GB200 주요 제조업체죠. 폭스콘과 퀀타가 한 목소리로 출하 일정에 변함이 없다. 엔비디아 블랙웰에 대한 발효 이슈를 완전히 이렇게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이제 오늘의 오전에 확인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일단 넘어가는 듯하게 보입니다만, 그래도 엔비디아가 워낙 이제 높잖아요. 기대치도 높고 이전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너무 높게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얼마나 더 서프라이즈하게 나와야 되나, 여기에 대한 기준치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 PER이 36배 정도까지 올라왔나요. 그래서 아주 버블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낮은 바닥권의 밸류에이션 아니라는 거죠.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까지 최근에 보였기 때문에 좀 경계감이 있다. 시장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경계감이 역시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변화된 HBM 어떤 공급처, 이런 이야기가 혹시 나온다고 한다면 삼성전자에게는 조금 이제 뭔가 좀 길이 트이는 그런 쪽에 호재가 약간 될 수는 있겠지만,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은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게, 물론 이제 점유율은 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훨씬 더 월등하게 높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누군가가 신규 진입자가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당장 만약에 좀 있다고 한다면 하이닉스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단기적으로 그런 입장도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변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시장의 변곡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목요일 새벽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그 코멘트를 좀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헤드라인 보여드릴게요. 매크로 이야기인데요. 모건 스탠리가 S&P 500을 6,500포인트까지 내년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윌슨, 이 유명한 사람이죠.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입니다. 유명하긴 하지만, 아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인데, 아무튼 S&P 500을 6,500포인트까지 일단 간다라고 모건 스탠리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 평균이 5,734포인트 정도가 일단 S&P 500 지수가 있었는데 25년 말 평균을 본다면 6,136포인트로 이야기가 됩니다. 벌써 지금부터 주가가 더 올라간다 보는 것 같은데, 야데니 같은 경우는 7,000포인트까지, S&P 500을 야데니 리서치는 7,000포인트까지, 그리고 나티6, 그 다음에 BMO 같은 경우는 6,700, 그리고 모건 스탠리하고 바클레이 같은 경우는 6,500까지, 그리고 UBS는 6,400까지 S&P 500 2025년 평균
수치는 아니고요. 아마 말인 것 같습니다. 말. 25년 말 타겟 프라이스로 아마 그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야덴 리서치가 7,000포인트까지 봤다.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매크로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자, 이렇게들 중심으로 오늘 관련된 섹터 이야기가 12개 오늘 준비가 되어 있네요. 12개. 예, 그래서 갈 길이 바쁩니다. 그러면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말님, 와, 우리 형이다. 예,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역시 기획사 엔터 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컨텐츠 수출에는 관세가 없다. 뭐 이런 이슈로 되고 있는 것 같고, 3분기 바닥론, 그리고 내년에 BTS나 블랙핑크의 온기, 이연됐던 완전체로서의 어떤 뭐 그런 콘서트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역시 하이브하고 어두워 사태를 시작으로 여기 음반 판매량도 꺾였고, 작년 4분기부터 중국향 음반 수출이 상당히 많이 꺾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상반기까지 보면 중국 쪽으로 향한 앨범 수출 비중이 6%까지 급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반기 접어들면서 중국향 앨범 판매량 비중도 20%대로 다소 좀 회복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브하고 어두워 사태 때문에 역시 뭐 잡음이 많았고 상당히 좀 성장통을 좀 겪었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3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바닥론이 있었고 JYP 엔터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이제 실적을 좀 믿어도 되겠구나, 좀 더 우상향적으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올라가겠구나는 시장에 믿음이 생기면서 주가들이 상당히 조금은 서서히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주가들이 꽤 올라오고 있다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사진 보여드리면, 자, 주요 엔터 4사의 음반 판매량 추이 전망인데요. 25년도에는 평균 31% 정도 성장할 걸로 보입니다. 파란색이 하이브, 그 다음에 짙은 회색이 SM, 그 다음에 약간 검은색처럼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JYP, 그 다음에 옅은 회색이 이제 YG인데요. 상대적으로 하이브가 가장 많이 팔긴 합니다. 그래서 25년, 26년 보면 어쨌든 주요 엔터 4사의 음반 판매량은 회복하는 구간으로 본다. 24년 올해가 좀 힘들었죠. 올해가 많이 힘들었는데 내년부터 성장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BTS와 블랙핑크의 완전체 컴백이라든지 팬덤 관련된 경쟁 심리가 다소 또 회복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연차 IP 수익화 시점, 그러니까 올해 새롭게 진입된 신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어느 정도 수익화 시점으로 돌아오는 국면이고, 뭐 베이비몬스터라든지 이런 쪽도 상당히 좀 최근에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연차 IP들이 이제는 수익화 넘어오면서 음반 판매량 성장도 같이 간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전체 음반 시장에 지금 지난해 기준 BTS와 블랙핑크 두 그룹의 음반 판매량이 국내 전체 음반 시장의 14% 차지했다고 합니다. 두 그룹이 14%,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월드 투어 예상 모객수는 소속사 전체 아티스트 그룹의 합산 공연 모객수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내년에는 완전체로서 활동을 하게 되니까 또 이런 부분도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된다 볼 수 있겠고요. 두 그룹의 합산 유튜브 구독자가 1억 7천만 명입니다. BTS하고 블랙핑크가. 그래서 컴백 앨범뿐만 아니라 K-팝 전체 관심도가 확대되는 효과까지 있을 수 있다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25년부터 다시 매출 연평균 30% 정도의 성장을 구가할 것으로 26년도까지 그 정도 성장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대신증권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표 보시면 공연 모객수 규모 추이 전망입니다. 예, 보시면 이것도 25년 평균 39.4% 정도 공연 모객수까지 성장하고, 모객수가 성장되면 역시 일반적으로 티켓 가격에 대해서 MD 이제 굿즈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응원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빛이 난다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팔찌라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있을 텐데 인형도 있을 거고, 일반적으로 티켓 가격의 50% 정도를 산다고 해요. 예, 콘서트에 가면. 그렇기 때문에 티켓 가격 앤드 티켓 가격의 50% 정도의 MD 굿즈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점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 따라서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연도별 엔터 4사 데뷔그룹 수추인데, 자, 24년도 보시면 데뷔그룹이 10그룹이 넘습니다. 지금 왼쪽 막대그룹 보시면 22년, 23년은 데뷔그룹이 상당히 좀 다시 주춤해졌는데, 올해 데뷔그룹이 새롭게 데뷔그룹이 상당히 10개 그룹 이상으로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죠. 이 그룹들이 이제 수익화로 들어오는 그런 구간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오른쪽 보시면 OPM이 보시면 역시 이게 JYP가 가장 OPM이 높은 것 같습니다. 위쪽 예, 실선을 보시면 JYP가 높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 그 다음에
어디죠? SM. 그 다음에 노란색이 YG. YG가 24년도가 조금 안 좋았는데 25년도부터 그래도 OPM, 마진율이 일단은 플러스권으로 돌아설 수 있다 보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YG가 조금 뭐라 그럴까, 라인업,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내부의 어떤 아티스트 라인업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아무튼 25년도부터는 그래도 블랙핑크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은 성장 기로로 다시 좀 돌아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21일 날이죠. 이번 주 21일 날 또 로제가 또 새로운 곡을 발표합니다. 아파트 이후로 새로운 곡 로제가 21일 날 발표하기 때문에 신곡이 어떻게 또 시장에 관심을 받을지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 아마 좋은 반응을 또 얻는다면 뭐 기획사, 음원, 음반 이런 부분들이 또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또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겠습니다. 듀퐁님, 이제 저 왔어요. 말씀 주셔서, 말씀 주셨고요. 호텔 쿠라상님, 늦었습니다. 근데 늦게 들어오셔도 아무 문제 없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들어주신다는 것마다 너무 감사하고, 네. 그리고 제이돌도님, JYP 가야지 말씀 주시고요. 타시기님, 아파트 말씀 주시는데, 아무튼 글쎄요. 일단, 이번에 워낙 임팩트가 컸기 때문에 다음 곡에 대한 기대심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들 보고 기획사 부분들이,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최근에 좀 주가들이 많이 올랐어요. 단기에. 그렇기 때문에 좀 눌림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기다려서 신규라도 좀 기다려서 보시기 좋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조금 더 끌고 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제이돌돌님이 퀴팅만 하다가 이제 인사합니다. 말씀 주시네요. 네. 그건 감사한 말씀이고요. 같이 들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님, 별빛이 흐르는 아파트 말씀드리니까 윤수일 씨 노래를 말씀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미아님, 늘 듣고 계신 거 알죠? 자, 그럼 두 번째 섹터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조선과 조선기자재입니다. 최근에 조선주는 트럼프의 한마디 때문에 최근에 한화 그룹들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좀 조선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국내 조선 업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굉장히 좀 기술적으로 열악하고 점유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1%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의 공세를 대비해서 한국 조선사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국내 조선 업종들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트럼프의 협조 요청 이런 등등을 포함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죠. 자, 다울투자증권이 보고서를 냈는데 한국의 대형 조선사들의 미래 건조 일감이 기존의 컨테이너선, 그 다음에 VLCC와 같은 전통 상선에서 약간 벗어나서 가스선으로 이제 변화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건조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고부가가치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의 점유율이 이 가스선 관련된 부분은 약 점유율이 70% 정도가 한국의 조선사들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거의 과점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역시 수익성을 높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이번 사이클에서 VLAC 덕분에 가스선 신조선가 상승폭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교체 사이클도 한창 진행됐던 컨테이너선과 선주들의 가격 저항이 심한 탱커보다는 한국 조선업 같은 경우는 수소 생태계에 맞춰서 시장이 성장적인 VLAC 등의 가스선, 그리고 트럼프 당선으로 2030년대까지도 계속 좋을 LNG선 이런 쪽의 건조 가능성이 높아진다, 호황을 이어갈 것이다 보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당선은 역시 이제 쉘가스라든지 전통적인 석유 사업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증가, 그러니까 양을 늘릴 것이다, 생산량을 굉장히 많이 늘릴 것이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운반선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LNG선이라든지 가스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과거 100척 이상의 컨테이너 탱커선 대신에 이제는 LNG와 가스선이 100척 이상 되고 있다 봅니다. 표에서 오른쪽 중간쯤에 보시면은 이렇게 붉은 점선으로 네모나게 되어 있죠. 1번, 2번 되어 있는데 LNG선과 가스선이거든요. 이게 2027년 이렇게 가게 되면 거의 100석 이상의 관련된 LNG선과 가스선이 이렇게 나온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게 LNG선과 가스선 중심으로 이제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척수가 많이 늘어난다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25년에 LNG선 발주 130척으로 늘어나고 한국 수주가 약 88척 정도로 기대가 되면서 약 1년 3개월치 정도가 기대된다. 그러니까 LNG 수주 금액이 25년 정도부터 LNG선 발주 관련해서 상당히 높은 실적이 구가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다울투자증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고가 물량 수주가 되면서 역시나 평균 판가가 15% 이상 상승하는 걸로 보는데요. 파란색 보이실 거예요. 고가 물량 관련해서 보시면은 파란색 쪽에 보이는 쪽이 상당히 평균 판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판가 상승까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의 업사이클이 지금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자, 미래에셋증권에서도 보고서를 통해서 15년 만에 조선업의 업사이클 진입과 실적 턴어라운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고가 선박의 매출 인식 비중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 보는데 조선 5개사의 건조 선가 평균 판매 단가는 매년 8.6%씩 개선이 되고 영업이익률은 26년 예상치는 10.1% 그리고 27년도 예상치는 영업이익률이 11.5%로 추가적인 상향이 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조선과 조선기자재가 최근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역시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조선업종 약진이 이렇게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역시 보이고 있고요. 기자재까지도 분위기가 역시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서창민님, 예, 들어오셨습니다. 저도 왔어요. 말씀 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섹터입니다. 역시 테슬라 관련된 자율주행 이슈가 있었죠. 테슬라가 어제 자율주행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5.6% 급등을 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 기대감. 이건 뭐 역시 트럼프가 역시 당선되는 부분에서 일론 머스크가 엄청난 뭐 관련된 역할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슈퍼스타라고 극찬했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들, 뭐 자율주행, 로봇, 뭐 그다음에 스페이스X 관련된 우주항공 뭐 등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가 될 것으로 많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뭐 교통부에서 자율주행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정책 담당자를 찾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한 자율주행 차에 대한 초당적인 어떤 그 프레임 이런 것에 대한 법안이 현재 의회에서 초기 단계로 논의되고 있다고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역시 인공지능과 테슬라 뭐 그리고 자율주행과 테슬라 떼고 이야기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익을 분명히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역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갖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가 어제 자율주행 차량 규제 완화 관련된 수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오히려 반면 우버라든지 리프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약 5% 정도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쪽에 어떤 수혜를 역시나 집중될 것으로 보는 것은 분위기고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관련된 주가들이 올라왔고, 거기다 카메라 모듈까지 주가들이 올라왔죠. 자율주행 하다 보면 역시 카메라가 많이 장착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관련된 카메라 모듈 관련주도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을 배경으로 해서 같이 주가들이 올라온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섹터입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은 중국이 한국인 관광들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여행업계에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다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하나투어에 따르면 4일부터 2주간 중국 여행 예약률이 직전 2주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모두투어에 따르면 1일부터 14일까지 중국 여행 상품 예약률이 10월 18일부터 31일 대비 최근에 95%나 급증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도 11월 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중국 여행 상품 예약률이 70% 정도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죠. 요람풍선도 11월 3일 기준 전후로 해서 일주일간 예약 수요를 비교한 결과 무비자 정책 발표 이후 중국 여행률이 약 25%가량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여행사 관련된 쪽에 주가 올라왔고요. 호텔 관련 쪽도 역시 롯데관광개발 이런 쪽도 일단 주가들이 좀 올라온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일부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오후 들면서 뉴스가 나왔는데, 또 무비자 입국 허용을 이제 거부당한 뭐 그런 사례도 있대요. 한국 사람인데 뭐 약간 뭐 그런 이슈도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당장 무비자만 가지고 무작정 들어간다고 해서 다 통과되는 건 또 아니고, 어떤 이슈 때문에 입국이 또 거부된 그런 사례도 오늘 있다는 뭐 그런 식으로 기사가 또 나오기도 했는데, 물론 뭐 개인적인 어떤 이슈일 수 있습니다. 그 개인이 중국에 들어가지 못한 어떤 이벤트를 갖고 있는 사람일 수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내용도 나와 있으니까 무비자라고 해서 무작정 다 들어간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쪽도 뭐 기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뭐 중국이 일단 싸긴 싸고, 그리고 비자 받는데 뭐 몇만 원 드는데 그것도 다 없고 하니까 편안하게 좀 갈 수도 있다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쪽으로 뭐 중국 관련된 여행 수요가 좀 늘어나는 것도 역시 뭐 일본 쪽으로 수요가 많았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일본도 뭐 선호될 수 있지만 중국 쪽으로도 오랫동안 못 갔다는 점에서 또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중국 가서 돈을 많이 쓰면 우리 내수가 또 힘들어진다는 점은 조금 우려는 됩니다.
내수해서 쓸 돈을 중국 나가서 또 중국에서 현지에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국내 내수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아무튼 여행사들은 상당히 좋아지는 국면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로봇 시장 확대 기대감이 여전히 시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 효율성위원회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발탁했고 여기에 따라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이슈가 여전히 같이 따라가고 있는 거죠. 내년에 테슬라 내부용으로 소량 생산한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그리고 바라건대 2026년도에는 다른 회사들을 위해서 대량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40년도에는 휴머노이드가 100억 개가 넘을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죠. 그래서 오늘 아마 장중에 오늘 뭐 SNS에서 돌아다녔는데 일부 모 인플루언서에게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렇게 테슬라가 이렇게 선물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킴 카다시안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킴 카다시안 SNS에 휴머노이드 이렇게 선물을 받아가지고 휴머노이드하고 같이 손 흔들고 같이 이제 하트도 만들고 막 그런 영상을 이렇게 킴 카다시안이 아마 본인의 SNS에 이렇게 게재를 한 것 같아요. 선물 받았다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뭐 휴머노이드 관련된 이슈가 최근에 좀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거기다가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언론을 통해서 지금 MIT와 손잡고 인간 수준의 신체 지능을 향상시킨 로봇 기술을 개발한다고 로보티즈가 또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국제 공동 연구개발 과제 공모에 선정되면서 최대 100억 규모의 어떤 정부 지원으로 진행될 것으로 얘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오늘 보고서를 내면서 한국에서의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이기도 했지만은 로봇 AI 성능 개량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면서 기술 기대감은 역시 유지될 것으로 리포트를 썼습니다. 그래서 상용화 레벨에 도달한 어떤 물류 로봇이라든지 협동 로봇에 대한 관심도 같이 커질 수 있다라고 오늘 리포트가 또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오기도 했죠.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인공지능 AI 관련 쪽이라든지 로봇 관련주, 뭐 물류 로봇, 협동 로봇 관련주들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섹터입니다. 오늘 정유, LPG, 셰일가스 등의 에너지 관련주가 주가들이 올라왔는데요. 자, WTI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보다 어제 3.19% 일단 올랐습니다. 69.16달러. 아직까지는 70달러 못 넘겼고요. 여전히 내년에 수요 전망치가 이제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엄청나게 과거처럼 막 100달러 수준까지 막 급등한다 이렇게 보는 쪽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난 주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스로 러시아 본토 내부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타격을 허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러시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그 크렘린궁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워싱턴에 퇴임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불에 기름을 끼얹고 이 갈등을 둘러싼 긴장을 더욱 확대하는 도발을 계속하려는 게 분명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결정은 무모하고 위험하며 질적 변화, 미국의 참여 수준을 질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면서 뭐 제3차 대전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은 종전 이야기가 한쪽에서 나오면서 또 이렇게 한쪽에서는 상당히 조금은 바이든 행정부가 막판에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 내부로 타격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또 긴장감이 올라가고 있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국제 유가가 올라가고 뭐 셰일가스나 LNG 관련된 에너지 관련주가 일단 튀어 올랐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 기업 에퀴노르가 정전으로 인해서 북해 요한 스베르드루프 유전의 생산을 일시 중단했다라고 밝혀지면서 일부 에너지 가격의 상승도 유발했다고 볼 수도 있죠. 뭐 그런 것들 관련해서 지금 일부 뭐 에너지 관련주가 올랐고요. 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그 무거운 주식이 상당히 급등했고요. 그래도 BHI라든지 뭐 SOL 같은 경우도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최근에 이례적으로 오늘 급등을 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입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과 건설 기계가 역시 하락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장거리 미사일 무기 허용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전쟁 격화 우려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재건과 건설 기계 관련 쪽이 역시 하락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뭐 이거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슈와 이렇게 같이 연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어떤 이슈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뭐 지금 젤렌스키 같은 경우는 지금 평화 관련된 뭐 계획안 10개 계획안을 뭐
19일 날 오늘인가요? 발표를 뭐 한다 이야기도 했는데 아무튼 뭐 젤렌스키는 지금 돈줄이 떨어지니까 이제 평화 협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또 이렇게 장거리 무기를, 미사일을 또 쓸 수 있게 하면서 러시아를 또 도발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엄청나게 좀 혼란스럽습니다. 뭐 지금 평화협정을 하자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또 뭐 전쟁을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트럼프 당선인은 일단, 재임을 하기 시작하면 24시간 내에 이렇게 종전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노벨 평화상 뭐 목표로 한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트럼프 당선인은 아마 뭐 휴전 쪽으로 역시 우크라이나 쪽에 돈을 지원 안 할 거니까 우크라이나도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아마 조금은 휴전 타결 쪽으로 어느 정도 좀 방향을 잡고 가지 않을까 생각은 좀 해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위기감을 또 조성시키는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8번째입니다. 역시 스페이스X의 우주선 발사 예정이 있죠. 그래서 현지 시간 18일이니까 한국 시간 19일 정도입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19일 오후 5시 텍사스주에서 진행되는 스타쉽 6번째 지구궤도 시험 비행 발사 현장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마 트럼프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에도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시험 비행 발사 현장에 직접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 것 같고, 스타쉽은 달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우주선인데 아마 이번에 시험 비행을 하는 스타쉽이 가장 크고 강력한 로켓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난 10월 5차 시험 비행 때처럼 거대한 로켓 부스트가 다시 발사대로 돌아와서 이 젓가락 형태의 로봇팔에 안기듯이 착륙하는 장면이 다시 연출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재사용이 가능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발사 비용이 상당히 현저하게 줄어드는 어떤 상황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스페이스X 관련된 부분들도 일론 머스크가 이 나사 관련된 우주 프로젝트에 대해서 약 70% 가까이인가요? 엄청난 많은 이 공급 계약을 실제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발사 관련된 계약을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많이 정부 관련된 계약을 많이 따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일론 머스크의 우주 산업에 대한 어떤 점유율이랄까 영향력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수장에 오르면서 역시 우주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공적 규제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또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시 우주항공 쪽이 확실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스페이스X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부 수주 산업을 거의 또 독점하듯이 받아내고 있다는 점도 역시 이런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다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9번째 이야기입니다. 내년에 K원전 해외 진출, 그리고 SMR 공급망 모멘텀 시작 전망의 관련주가 역시 오늘도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25년에도 한국의 K원전 수출, 그리고 SMR 공급망 모멘텀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SMR은 7월 바이든 대통령의 어드밴스 액트 서명으로 SMR 설치 확대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인허가 규제 완화 관련된 포괄적인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역시 미국 같은 경우는 주요 빅테크들이 전력 관련된 어떤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SMR 등과 관련된 원전 관련 계약을 많이 하고 있고요. 투자도 하고 인수도 하고 뭐 그러고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이슈가 여전히 계속적으로 이야기되고 있고, 아울러서 2032년까지 준공되어야 최대 30에서 50%의 투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다양한 SMR 등의 첫 상용 호기가 2026년, 27년 정도에 건설 허가 승인, 그리고 29년부터 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32년 전까지 준공을 해야 되니까 빠른 어떤 글로벌 SMR의 상용 호기가 나타날 수 있다. 2030년까지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 있다 보는 거죠. 그리고 2034년까지도 준공 시에 22에서 41%의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SMR의 목표 건설 기간이 건설 허가 설비 착공 이후에 3년 정도인 걸 감안한다면 향후에도 다수의 전력 공급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발주는 25년부터 26년 정도까지 발주가 나고 한 3년 정도 공기까지 이야기 주기 때문에 2030년 전에 일단은 많이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25년 정도부터는 발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본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글로벌 SMR 누적 설치 규모 전망인데 역시 보면
뭐 2030년 정도부터는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35년, 40년 들어가면 역시 누적 설치 규모가 SMR이 상당히 많아지는 걸로 보이는 것 같고, 국가별 SMR 건설 계획 발표 현황을 보면 올해 1분기 기준인데요. 보시면은 역시 미국 쪽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쭉쭉쭉 나오면서 한국도 제일 오른쪽에 있습니다. 영국도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역시 미국 중심으로 지금 SMR 중심이 나가고 있는데, 아무튼 미국의 원자력 유틸리티 그리고 SMR 핵 연료 업체들이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부각되고 있고, 최근에 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들이 상당히 나쁘지 않은 모습이죠. 자, 체코 원전 우선 사업자 선정도 반영되면서 최근에 주가들이 좀 올라왔는데, 근데 7월 이후에 다소 조금은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서 약간의 조정이 있었지만은 10월 들면서 다시 원전 관련주가 재상승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대신증권에서는 리포트를 썼습니다. 다음 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여드리면 한국과 미국 원자력 기업의 밸류에이션인데요. 조금만 확대를 좀 해주시면, 제일 오른쪽으로 좀 가주세요. 화면 중에 제일 오른쪽 혹시 갈 수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좋은데, 예, 이겁니다. PR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제일 위에 PR이 두산 에너비티요. 그 다음에 한전기술, BHI, 우리기술 이런 순으로 위쪽부터 네 번째까지 PR이 나와 있고요. 그 아래로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든지 비스트라 에너지 뭐 쭉쭉쭉 뭐 밑에 뉴스케일 파워나 뭐 오클로나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한국 업체의 밸류가 지금도 좀 비싸 보이긴 합니다. 예,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 지금 미국의 유틸리티나 SMR 설계 관련된 회사들이, 물론 오클로나 이런 데는 뭐 아직까지는 매출액이 없죠. 그렇긴 하지만 뉴스케일 파워도 뭐 그렇게 지금은 아직은 매출액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아무튼 상대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해외 쪽 피어 그룹 대비 한국 기업들이 그렇게 밸류가 낮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 부분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떨쳐낼 수 있는 뭔가가 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계약이 있다든지 뭐가 있어야만이 이런 한국 기업들, 원전 기업들의 밸류를 정당화할 수 있고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꼭 체크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 이 막연하게 원전 좋다고 무조건 막 가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밸류를 봤을 때 글로벌 피어 대비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일부 기업들은 좀 미국 기업들은 뭐 10 PER 10에서 PER 뭐 20배 정도 되고 있는데, 10배에서 20배 정도 되고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PER이 벌써 뭐 70배, 100배 뭐 이러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상대적으로 피어 그룹 대비 우리나라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다는 점도 충분히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10번째입니다. 국내 게임 업체 내년에 PC와 콘솔 신작 출시 기대감에 관련주를 상승했고요. 역시 지스타 2024 관련된 최대 규모의 최근에 지스타가 이루어지고 있죠. 11월 14일부터 진행이 된 걸로 압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대신증권 보고서가 국내 게임 업체들의 PC와 콘솔 게임 등 신작 출시가 다수 대기 중에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기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다 볼 수도 있겠죠. 자, 최근에 보면 뭐 인터넷 관련된 주식들, 네이버나 이런 종목들도 다소 좀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과 게임주들이 다소 조금은 상대적으로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되는 그런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PC 시장의 점유율 80% 차지하는 PC 게임 플랫폼 스팀이 꾸준한 신작 출시라든지 가입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플랫폼인 스팀에서 국내 신작이 흥행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흥행을 하게 되면 IP 확대라든지 프랜차이즈화를 통한 팬덤 확보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멀티플 릴레이팅까지 정당화되는 흐름도 나올 수 있다는 점, 이것을 대신증권에서 리포트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표 하나 보여주십시오. 그럼 표 하나 보여드리면 25년 주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주요 기대작 쭉쭉 나와 있습니다. 크랩톤은 인조이가 있고요. 뭐 3월 정도이네요. 그리고 NC소프트도 있습니다. 뭐 텍탄인가요? 그리고 아이온2도 내년 연말에 있고요. 쉬프트업 같은 경우도 뭐 중국 쪽에 3월까지 니케가 나간다고 보고 있고, 스텔라 블레이드가 스팀 쪽에서 아마 7, 8, 9월 정도에 나온다고 봅니다. 넷마블도 왕자의 게임 킹스로드가 있고, 그 다음에 7개의 대제 오리진이 있고요. 프로립스는 내년 하반기에 붉은 사막이 있고, 뭐 카카오 게임즈 등등 관련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위메이드도 레전드 오브 이미르가 이제 내년 3월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회사마다 주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주요 신작 기대감이 연초부터 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일부 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일단은 일부 게임주에 대한 주가의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11번째입니다. 일론 머스크 AI 의료 진단 추진 가능성 등의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역시 X에서 올린 글에서 AI 능력이 전문직인 의사와 변호사 수준으로 머지않아 진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제시하면서 AI 관련된 이슈가 불거졌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물론 이제 AI 의료 AI 쪽이 역시나 이제 확대되는 국면을 분명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신테카 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셀바스 헬스케어라든지 딥노이드, 뭐 뷰노 등등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들이 올라왔다 볼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연내 XR 플랫폼 출시 소식 등이 이루어지면서 가상현실 관련주가 오늘 주가가 좋았습니다. 삼성전자가 뭐 연내에 XR 플랫폼을 연내 출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애플의 비전 프로와 경쟁할 예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보는데 역시 뭐 컨텐츠 부족 때문에 지금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비전 프로가 그렇게 많이 안 팔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컨텐츠가 어떻게 보강될 것인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대감은 있으나 컨텐츠가 풍부하게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겨울철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 유의하십시오. 여러분 아시죠? See you.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